도희의 죽음을 조사하러 다니던 오성이 헐레벌떡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오고 미처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급하게 도윤을 찾습니다. 도윤아, 그날 밤 목격자를 찾은 것 같아. 뭐? 삼촌 정말이에요? 그 동네 소문이 모일 만한 곳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도희가 죽던 날 밤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도윤은 깜짝 놀란 눈으로 오성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근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차 색깔이 흰색이 아니었다 그러네. 비가 많이 왔지만 자기가 그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늦은 밤이라 차 한 대 안 지나가던 횡한도로에 웬 차가 질주하듯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길이 갔다고 하더라고. 차가 마치 일부러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달려들었대. 분명히 검은 차였다고. 검은 차 운전석과 보조석에서 두 사람이 내려서 우리 도희를 보고 있었대. 도윤은 오성의 얘기가 지금껏 경찰에서 밝혀진 것과 너무나 달라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었다고? 그 아들은 사고를 기억조차 못했잖아. 그 엄마가 혼자 저지른 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들도 관련이 돼 있던 건가? 아무튼 당장 목격자를 만나야겠어, 삼촌. 같이 가요. 서둘러 일어서려는 도윤을 오성이 난처한 듯 붙잡습니다. 갔어. 네? 그 사람 도망갔다고. 내가 동네 주민인 척 이것저것 물었을 때는 잘도 대답해 주더니 피해자 가족이라니까 자기는 목격자 진술 이런 거 못한다고 하며 태도를 싹 바꾸지 않겠니? 자기가 그날 술을 마셔서 제대로 못 봤다느니 하면서 말이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여기저기 자잘한 돈 사고를 쳐놓고 도망 다니는 모양이더라고. 목격자 진술하려면 경찰을 만나야 되니 바로 내빼더라고. 그럼 어떡하지? 목격자가 있었어도 소용이 없으니. 도윤은 크게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그 차 색깔은 정말인 것 같더라고. 그게 영 신경이 쓰이네. 그 남자 말로는 여자랑 남자였대. 난 그래서 그 엄마랑 아들인가 생각했는데 하이힐에 늘씬한 젊은 여자였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그 말할 때 정말 진실인 게 느껴졌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도윤아.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사고가 난 날 동생 도희가 기찬과 세리를 만났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격자 말대로라면 기찬과 세리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왜 제인의 엄마는 자신이 도희를 치었다고 했지? 뭘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의 진실은 도대체 뭘까? 도윤은 생각할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날 곧장 제인에게 자신이 들은 얘기를 전하고 제인이 알고 있는 것과 퍼즐을 맞춰보며 두 사람은 함께 그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해봅니다. 그때 엄마라고 경찰이 특정한 것은 엄마가 밤에 승우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과 돌아오는 모습이 집 앞 CCTV에 찍혀서였어요. 사고 시각과 일치했고 사고 장소 CCTV는 없었지만 그날 밤 근처 CCTV에는 승우차가 찍혔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건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가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착각한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분명히 도희 씨를 친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도윤 씨 얘기 듣고 나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네요. 제이는 도희의 사고에 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기찬과 세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맞다면 정황상 사고날 밤에 보았던 남녀는 기찬과 세리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자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제인을 외면했던 승우는 유일한 혈육으로 알고 있는 누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강재인은 우리 누나 한 명이야. 당신이 왜 강재인이야? 두 사람이 불륜이었다던데 그렇게라도 우리 누나가 되고 싶었어요? 진정해요. 승우 씨, 여긴 회사예요. 승우는 세리를 보자 참았던 감정을 터뜨려버립니다. 내가 원래 강재인이에요. 이름을 빼앗겼던 건 나라고요. 승우는 누나의 자리에서 이름까지 빼앗아 마치 YL그룹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리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따지고 듭니다. 여긴 회사라고요. 난 당신 상사이자 회장 와이프이기도 하니 말 조심해요. 세리 역시 지지 않고 승우에게 일갈합니다. 밖에서 소란이 일자 미란이 상무실에서 나와 일을 중재하는데 아들 승우를 노려보는 세리의 눈빛을 목격하자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내 덕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았음 회장 와이프 자리도 회장 자리도 없었으니까. 승우 입장에선 누나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 그거 하나 못 참으니까 남편이 공식적인 자리에도 안 데려가는 거라고.
미라는 그렇게 승우에게 맞서는 세리의 길을 한 방에 눌러버립니다. 그때 고모 미란을 찾아왔던 제인이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하고 승우가 자신에게 미안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은 그런 승우를 이용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승우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늘 말하지만 날 널 내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주주총회에서 내 편을 들지 않았던 것도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인 거 다 이해해. 누나는 이제 아들 은호도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어. 너라도 내 동생이 되어주지 않을래? 누나 너무 힘들어. 승우는 애절하게 다가오는 제인의 말에 넘어가고 과거 누나가 다정하게 대해주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간 제인이 당했을 일들을 생각하며 너무 자신의 아픔만 생각했던 것 같아 부끄러워집니다. 누나, 나도 누나가 그리웠어. 누나 뭐든 필요하면 말해. 이제부터라도 내가 도울게. 승우가 예상대로 반응을 보이자 제인은 바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누나 이름 찾는 걸 좀 도와줘야겠어. 다른 건 아니고 회사에 있으면서 강세리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뭔가 이상한 게 있나 감시 좀 해줘. 응, 알았어. 누나, 그 정도라면 문제 없어. 그렇게 승우는 제인을 위해 세리를 감시하기로 하고 날마다 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합니다. 그러던 중 기찬과 싸우고 왔는지 잔뜩 짜증이 난 세리가 혼자만의 생각에 골똘한 채 USB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승우는 나가는 척하고 사무실 문틈 너머로 혼자 있는 세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사무실에 다시 들어오던 승우는 세리가 보는 화면에 어떤 밤거리가 나오는 걸로 보아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우의 인기척에 화들짝 놀란 세리는 짐짓 태연한 척 업무 얘기를 승우에게 건네지만 승우는 바로 눈치채고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승우의 말 한마디만으로 그 영상이 바로 세리가 갖고 있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란 사실을 직감한 제인은 그 USB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영상은 기찬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세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 기찬 몰래 버리지 않고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밤 늦은 시간, 회사 안에 몰래 숨어 있었던 제인은 세리의 잠긴 서랍을 강제로 열고 승우가 말해준 USB를 손에 넣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조심조심 회사를 빠져나와 마중 나와 있던 도윤의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제인의 손에 들린 이 USB가 바로 도희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긴장한 표정입니다. 일단 승우가 말해준 USB가 맞는 것 같아 빼내오긴 했는데 집에 가서 완전히 확인할 때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집에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과연 이 USB가 도희 교통사고의 진실과 최자영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여왕의 집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